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24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시제는 0.7%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는 거의 부합 수준, 수젠텍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진단키트는 아직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가 최근에 좀 조용해지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로 좀 수급이 쏠리는 듯 합니다. 최근에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본다면 테마별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제 잡고 꾸준히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테마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오에 대한 테마도 한번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다들 움직임 없었고요.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무합이었습니다. 자, 실제는 33,400원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질맛 나게 계속 이제 주가를 위아래로 가둬놓고 횡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 한 달 동안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 매수 일자로 본다면 거의 이제 10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보유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주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이고요. 그래도 이제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규모,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본다면 확실히 이 시젠이라는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 보이죠. 이전에는 코로나 이슈로 뜨고 나서 깔아앉는 모습이었다면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주가를 버티고 있습니다. 시젠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사실 다른 종목들은 시젠이 올라갈 때는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젠은 그 전부터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확실히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나온다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D바이오 센서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20원 정도로 부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즌과 좀 다르게 우하향으로 살짝씩 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ST바이오 센서도 8,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꽤나 이제 꾸준히 주가를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ST바이오 센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의할 만한 수급은 없어 보이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랩조닉스는 10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움직임을 더 봐야 되고요.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 얇은 구름대로 조금 더 하락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전에 이제 꾸준히 하락하던 추세선들이 서서히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이번 코로나 테마 이슈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지지 라인이 굉장히 이제 4번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주가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단기간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랩주닉스도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96만 주 매수 이후에 5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를 활용하면서도 계속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오늘 매수 좀 해줬고 투시는 아직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은 사실 조금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충분히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만 합니다. 수젠텍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 듯 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왔고요. 뭐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다 반등을 하고 있더라.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에 대한 추세들이 좀 위로 들기 시작합니다. 휴마시스는 1475원으로 60일선을 이제 지지할 듯 말 듯 하면서 애매하게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 중에서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차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세 한번 나왔고 추가적인 시세를 위한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위로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리드는 지금 90원 정도 하락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41선이 위로 들리는 시점, 이평선들이 모인 시점에서 시세 한번 크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2차 파동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그림은 또 좋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죠, 다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이 다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어도 아까 차트는 안 봤는데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121선 수준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비슷한 라인에서 계속 주가를 조금씩 떨어뜨리거나 횡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꽤 이제 시간이 끌렸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끌고 왔고요. 1차적인 이제 수익을 보고 이탈을 했다가 추가적인 이제 진입을 해서 지금 조금 이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저도 단가가 지금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추가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 테마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선들이 다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라인을 다질 대로 다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큰 이슈 없이 좀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그 소외된 시장에서 어떤 명분만 나온다면 충분히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제 테마들을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기적인 테마 있어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먼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도에 대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확진자에 대한 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4,089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환자 수, 이제 치료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도시에서도 다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웬만한 이제 도시에서는 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인도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한 300명 수준으로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 1200명까지 올라왔던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추세가 이대로 계속 0으로 수렴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죠. 호주는 오늘도 이제 1326명이 나오면서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드라마틱하게 인도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서히 이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여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여름이죠. 조금 이제 환자 수가 적은 편이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태국과 대만에 대한 소식은 제가 좀 최근에 좀 많이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태국은 특히 이번 주에는 뉴스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이 기사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이제 피크를 찍고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슈가 좀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도 좀 감소해서 뭐 한 수만 명 정도 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대만도 마찬가지 피크치를 찍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소식은 내일 정도면 제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제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 검출률이 좀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자 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좀 중증에 가까운 사람들 혹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좀 다루다 보니까 크게 아직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뭐 다음 주 수준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님버스라는 변이가 미국에 지금 상륙을 했고요. 님버스라는 변이가 지금 전체에서 37%의 비율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늘어나는 게 지금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여름철에 이 코로나에 대한 유행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14개 주 정도에서 나왔고,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지금 이 코로나 전체에서 3분의 1 수준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증상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목이 굉장히 따갑고 그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시듯이 님버스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트라투스라는 이름인데요. 코로나 변이가 지금 2개 정도가 주요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MB1.8.1과 XFG라는 변이가 지금 2개가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내용은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주요하게 뭐 얼마가 걸렸다 이런 얘기이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WHO에서는 이 님버스의 위험 평가를 했는데, 요게 지금 XFG라는 것이 요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이제 모델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님버스의 역학적인 지도가 있고요. 스트라투스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았을 때는 님버스는 지금 우리 세포에 좀 잘 붙어서 결합을 해서 감염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FG보다 오히려 감염력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이 LP8.1 전에 유행했던 것보다 지금 2.5배 정도 더 감염력이 강하다. 그래서 확산이 빠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라투스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인체에 대한 결합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면역 체계에 대해서 회피를 잘 한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면역 체계에 대한 회피가 높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효과도 좀 저감됩니다. 그래서 XFG라는 것이 지금 님버스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지금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XFG가 조금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판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스트라투스라는 변이를 왜 얘기를 했느냐?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에서는 지금 스트라투스라는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 스트라투스가 여름에 유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다른 변이가 주요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아까는 분명히 님버스라는 변이가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스트라투스라는 변이가 영국에서 지금 최근에 3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 변이로서의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XFG가 지금 영국 내에서도 주요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점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대한 입원 환자 수도 지금 10% 가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전체적인 위험도라든지 그런 확진자에 대한 평가를 보았을 때는 작년 여름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긴급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서서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는 올 여름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 여름이 지금 이제 새로운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각각 지금 이 영국과 미국이 유행하는 변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님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XFG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에서는 63.6%라는 그런 비율로 XFG가 나오고 있고요. 님버스에 대한 비율이 확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XFG와 님버스 두 개가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이가 우세종으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세종이 되는 순간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도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 확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만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 댕기열도 같이 유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동시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 병원에 대한 그 병상에 대한 숫자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이제 방역 차원에서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 케이스가 19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사망자 수가 3명 정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유행하는 코로나에 대한 또 모델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방글라데시 쪽에서 지금 면역력이 좀 약해진 사람들이 유독 많이 걸렸던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감기처럼 최근에 좀 약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렇게 꾸준히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고 특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던 국가에서 최근에 급격하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팔도 최근에 이 확진자 수가 뭐 아직 수십 명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전체 1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최근에 많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6명 정도가 지난주에 확진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와 댕기열이 같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질병인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셀랑고르라는 이제 지역에서 지금 36% 가까이가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82명으로 저번 주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보다는 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덜하다라는 것이 작년 여름보다 유행이 덜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늦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XFG라는 것은 전염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면역 회피가 강합니다. 그래서 점점 서서히 그러한 이제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님버스가 유행하는 것도 있고 XFG가 유행하는 것도 있고 님버스와 XFG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인도에서는 님버스와 XFG가 같이 나타나다가 좀 이제 확진자 수가 최근에 줄기 시작했는데 이 XFG가 서서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베트남 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가 아니라 이제 특정 지역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주 대비해서 지금 11건이 증가해서 36건이 나왔고 올해 초 이래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베트남도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WHO에서도 최근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 확진자 수 전체는 사실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태국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태국은 최근에 뭐 확진자 수가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작년에 이 피크치보다 지금 올해 피크치가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국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특정 국가가 먼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서히 이 다른 국가들도 유행을 할 만한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이제 6월 24일이기 때문에 7월, 8월 정도에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투자 이전에 건강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계속 매년 이제 추세가 돌아오는 상황이고 변이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올여름도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전 세계적인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서서히 다시 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이 이슈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기업들이 최근에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유지가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는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전체적인 이 시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한번 꺾어버리고 그대로 가는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